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메가스터디에서 용문고1 영어 담당을 하고 있는 송경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같이 용문고1 영어 이제 내신 분석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중간고사 시험 유형이 어땠고, 그 다음에 저희 기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할 내용은요, 이제 중간고사 내신 분석 간단하게 이제 유형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들, 핵심 유형 2가지 정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내신 전략을 이제 어떻게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용문고1 중간고사 이제 내신 분석을 출제 경향, 시험 범위, 문제 출제 비율, 그리고 핵심 문항 순서대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간고사의 출제 경향은요, 대부분의 변형이 없이 그대로 출제돼서 이제 타 학교에 비해서는 막 엄청 쉽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난이도가 한 중하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학교들은 문제를 변형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단순 암기보다도 문법 사항들을 다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단순 암기로 이제 하기에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데,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내가 열심히 지문을 암기하고 복습하고 했냐에 따라서 사실 이 영어에 좀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도 노력한다면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유형이에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이제 정말 그냥 암기만 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지루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객관식의 경우에는 내용일치 문제 선택지가 한글이었고, 어법 문제도 지문과 똑같이 출제되어서 매우 쉬운 편이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내용일치 문제를 선택지를 영어로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험 때 이제 조금씩 내용을 바꿔가면서 틀린 선지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영어로 나오게 되면 시험 때 그 영어 지문을 다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이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 유형이긴 한데, 이제 내용일치 문제를 선택지를 한글로 내게 되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그 다음에 내용만 많이 잘 이제 복습이 되어 있고 숙지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 같은 경우도 어법을 조금 변형해서 능동태 문장이었는데 수동태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어법 문제를 그대로 이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본문을 이제 열심히 암기를 했었다면 어느 부분이 틀렸었는지 이제 충분히 시험장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의 유형을 크게, 시험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듣기 문제와 어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듣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 한 문제, 매년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으나 올해는 지불할 금액을 숫자로 쓰는 문제여서 난이도가 평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뒤에서 제가 문제를 이제 핵심 문항을 이제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원래 이제 듣기 유형의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아이들이 부담이 많이 있고 영작을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듣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계산해서 금액을 쓰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서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매년 원래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기말고사 때는 좀 원래처럼 서술형 문제가 영작으로 서술형이 듣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의 킬러 유형이었죠.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된 주관식 어휘 문제는 지문에 없는 단어 커스터마이징을 활용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요약문을 만들어야 되는 유형으로서 아이들이 문법 사항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어도 지문에 있는 단어를 변형해서 써야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스펠링도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약문 완성하는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면서 어법 사항들을 우리가 평소에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휘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도 여러 가지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많이 배우고 어법을 우리가 충분히 다져놔야 요약문 완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범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시험 범위는 이제 이번 중간고사는 영어 비상호응 교과서에 레슨 1, 레슨 2 이렇게 두 과가 들어갔고요. 보통 이제 1학년 다른 학교들도 교과서는 한 두 과 정도 들어가는 편이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모의고사가 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번부터 40번까지 꽤나 아이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모의고사가 학교 수업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는 교과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 수업 시간에는 꼼꼼하게 진도를 한 지문 한 지문 다 나가면서 어떤 지문이 어디가 중요하고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이 뭐냐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지문을 다 수업 때 나갈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용문고 이제 시험의 특징이죠. 그래서 리스닝 부스터라고 이제 시중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1에서 3회 또는 1에서 4회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꽤나 많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한 회가 1번부터 17번까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4회나 들어가면 꽤나 많은 스크립트를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문항 요약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20문항, 서술형이 7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매년 시험마다 조금씩 변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작년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았고요. 서술형이 6문제였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조절이 될 때도 있고요. 배점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66점, 그 다음에 서술형이 34점 해서 100점 만점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66점이 100점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1등급을 맞으려는 학생들은 객관식에서는 모두 다 정답을 맞춰야 하고 서술형에서 이제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로 1등급이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 비율을 이제 문항수로 이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도 꽤나 많은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이제 내용을 물어보는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내용 숙지만 되어 있다면 빠르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의 문제가 속하지만 요 문제들이 이제 다 맞춰야 이제 당연히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길이겠죠. 그리고 어법 문제의 비율도 보시면 25.9%로 이제 꽤나 많은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학교에 비해서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 때 이제 지문 속에서 어법 포인트들 그런 걸 짚어가면서 수업을 해야겠죠. 사실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엉뚱한 문법을 시험에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집어가면서 수업을 하면은 충분히 어법도 대비하고 그 다음에 듣기도 많이 이제 맞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 출제 비율을 보시면요. 그래서 듣기에도 이렇게 주관식 문제가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내용을 물어보는 서술형은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이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을 읽고 여기가 나타내는 바를 한글로 한번 써봐라. 요런 유형의 이제 서술형을 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용문고의 서술형 비율은 듣기에서 한 문항, 그리고 보시면 어법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한 문항 정도 이제 서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는 듣기와 어법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중간고사 때 나왔던 핵심 문항을 두 문항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듣기 서술형 문제를 제가 두 문항 가져왔는데 위에 보시는 문제는 이제 이번 학년도 2번 중간고사 문제였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는 문제는 작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듣기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에 나왔던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이 얼마인지 쓰시오 라는 문항이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듣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미리 대비를 하지 않더라도 듣고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었는데요. 작년도 이제 서술형 문제를 보시면 자,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을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그리고 단 동사의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작하는 문제여서 아이들이 좀 부담을 느끼기는 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 문장도 아니었고 어법상 중요한 내용도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이제 시험장에서 긴장한 상태로 듣기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갑자기 여자의 마지막 말을 이제 딱 끊어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가 또 긴장한 상태에서 영작까지 해야 되니까 좀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듣기를 평소에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mp3 파일을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제 아이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등원하면서도 듣기 파일을 듣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 연습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딕테이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주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이번 시험의 킬러인 문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5번 문항이었는데 상당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C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본문에서 찾아 써라. 근데 단어의 형태를 바꾸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요약문의 형태를 보시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A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동사라는 거를 알려면 기본 어법이 돼야겠죠. 그리고 B번 같은 경우에도 문법을 알아야 적절한 단어의 형태를 변형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shifted라는 단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인 형태인 shift가 주는데 이것을 이제 어법사항에 맞게 shifted, 과거 분사로 고칠 수 있냐 그거였고 그 다음에 customizing이라는 단어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비자에 맞게 바꾼다 해서 consum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변형을 해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앞에 to가 전치사라는 걸 알아야 본인이 맞게 어법사항에 맞게 이것을 고쳐서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휘도 알아야 되고 어법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당연히 시험장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아마 매번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그럼 이번 기말을 대비해야 되냐 한번 같이 기말고사 학습 전략과 그리고 내신 프로그램 그리고 수업 및 관리 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말고사 학습 전략으로는요, 매번 변별력 있는 듣기가 출제되므로 평소에 듣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듣기 문제도 아이들이 많이 출제되고 그리고 부담을 느끼긴 하는데 사실 스스로 혼자 공부하라고 하면 굉장히 듣기가 귀찮죠. 그래서 딕테이션도 해야 되고 누가 들으라고 하지 않으면은 또 듣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듣기 훈련을 위해 매주 딕테이션 연습을 시킬 건데요. 이제 딕테이션은 우리 책에 있는 거는 딕테이션이 이제 한번 하면은 이제 그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복사본을 줘서 또 해봐라 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딕테이션을 하게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듣기 유형에서도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듣기 딕테이션 중에서 조금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이라든지 긴 문장들은 따로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딕테이션을 해석을 해보면서 그런 문장들을 찝어가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휘변형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므로 평소 어휘의 학습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킬러 유형에서 봤듯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써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장에서는 그런 단어가 갑자기 알던 단어도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나가는 지문 속에서도 그 지문을 읽고 동의어, 반의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중요한 고등 필수 어휘들을 같이 추가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매 시간 단어 테스트,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장을 통해서 단어 시험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어휘도 평소에 많이 양을 늘려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용문고 필수 유형인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 요것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평소에 어법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정규 시간에 배우는 어법을 매주 데일리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테스트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 어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해서 개념 테스트를 빈칸으로 보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통과 못할 시 저희가 매번 과제가 나갑니다. 자, 그래서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요. 일단 처음에는 교과서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교과서 진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암기할 수 있는 워크북이 숙제로 나가게 되고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교과서 다음 과를 진도를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전에 배웠던 1과에 대한 테스트를 보면서 2과 워크북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그 교과서 수업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부교재 수업을 할 건데요. 부교재라고 하면 모의고사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1과 테스트가 끝났으니 1과 변형 문제를 계속 풀게 될 거고요. 변형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제 접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과 테스트,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수업을 할 때 앞에 본문의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계속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도 또한 워크북이 있어서 우리가 암기할 수 있도록 부교재 그리고 듣기 전부 다 워크북으로 제가 자체 제작 교재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 시험이 진행되면서 전범위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주요 문장들,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들만 이제 찝어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을 것이며 이제 나올 만한 문장들만 선별적으로 암기를 시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신 프로그램을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자료를 직접 제작해서 이제 요약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기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 교과서나 모의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손필기 자료가 직접 제작되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정규 때도, 내신뿐만 아니라 정규 때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하게 될 건데, 이제 스터디 플래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플래너 검사를 해서 이제 영어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들을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서 잘 공부하고 있느냐, 그리고 검사용으로 플래너 검사를 이제 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수업 관리 체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저의 직접 만든 콘텐츠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약본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문항, 핵심 문장들, 서술형 나올 만한 문장들 따로 정리해서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암기를 하게 되면은 본문 암기 시험지를 사용해서 이제 암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같은 시험지를 계속 보게 되면 아이들이 그 부분, 빈칸 뚫려 있는 부분만 외우게 돼서 비효율적으로 암기가 되는데, 시험지도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점차 높아져서 완벽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제 수행 여부, 테스트 결과 어머님과 학생들에게 다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플래너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 학습 시간도 다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이들이 암기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필요한 부분만 암기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부교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습량이 너무나 많아지고 시험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만 이렇게 골라서 테스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법 포인트 2에 적용 암기의 수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법 포인트를 이해해야 암기도 더 쉬워집니다. 여기가 왜 투부정사고 여기가 왜 과거분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외우는 거랑 그냥 무작정 사진 찍듯이 외우는 거랑 다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법을 이해시킨 후에 그래서 여기가 이런 어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법의 이해도 도와드리는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일단 진도를 나갈 거고요. 모든 지문을 다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변형 문제로 다양한 유형을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끝없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독해로 100% 내용 이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문고 시험 자체가 내용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는 한글 해석을 봐도 글을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도와줘서 좀 내용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내용 이해를 돕는 그런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 관리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아마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제가 학생 플래너를 검사했을 때 교정을 받기 전의 플래너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그냥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수학 수업 이런 식으로 그냥 써놓고 체크 표시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주 검사를 받으면 이렇게 피드백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습 시간도 조금 넣어봐라. 그리고 다른 색으로 각 과목을 한번 표시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교정을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바뀐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학, 영어, 국어, 역사 이렇게 따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각각 배운 내용 복습도 하고 과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교정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보통의 학생들은 아직 1학년 친구들 플래너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고요. 제가 이렇게 교정을 할 겁니다. 자, 이상 이제 제가 용문고 담당 송경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용문고 친구들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